108페이지 지급이자는 여러분들 우리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미 실무는 다 했어. 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그래서 우리 그 지급이자의 개요를 보시면 01번 법인의 자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므로 당해 송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상 이유로 지급이자의 송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 동일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둘 이상의 송금불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반드시 다음에 열거된 순서에 의해서 세무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하는 순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순서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채, 비, 건,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채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B는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이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나 비실명 채권증권이자는 귀속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귀속자, 소득의 귀속자를 누군지 모르면 소득의 귀속자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인데 원칙은 송금불산입이고 소득처분이 원천 징수를 했다면 소득을 주면서 원천 징수를 했으면 무슨 유출? 기타 사회 유출이고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 징수한 거는 국가나 지자체의 귀속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요. 건설자금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는 차입원가를 구성해서 자산의 취득원가,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그지? 얘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요거는 이제 완공이 안 됐을 때 얘기야. 완공된 것도 다르게 처리하는데, 그냥 우리 완공 전, 여기다 그냥 완공 전이었을까? 완공 전. 완공전이면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송금불산 유보 발생이고 업무무관 자산 등 차입금 이자는 앞에서 먼저 송금불산입된 이자를 뺀 차감 지급이자 곱하기 차감 지급이자에 대한 총 차입금 접수 중에 업무무관 자산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우리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을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얘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108페이지 그 하단에 02번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있죠. 이론 시험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이론 시험. 어떤 게 채권자 불분명이냐? 어떤 게?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 거래 사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이런 것들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보는 거고, 담안에 가보시면 거래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해
그 거주 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실제 변제받은 후, 차입금을 실제 변제받은 후 소재 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줬는데 그 채권자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 채권자의 능력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금전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이런 것들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변제받은 사람이 그지 뭐 행방 불명, 행벌이 된 경우는 그건 채권자 불분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시험에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온 적 있었어. 금전 거래 사실이 의심이 간다. 금전 거래 사실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공무원 마음대로, 그지? 세무공무원 마음대로 나 이거 의심 가니까 인정하지 않으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만으로 안 되고, 여기 이거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9페이지 가면 03번.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는 그냥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라고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무슨 불분명? 투령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어. 채권을 금융기관 통해서 채권을 발행했으면 그 채권자한테 이자를 줄 때도 무슨 기관 통해서? 금융기관 통해서 이자를 줄 거야. 근데 우리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무슨 실명제? 금융실명제인데, 만약에 우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한 게 아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비실명 거래해도 되잖아. 우리가 금융실명제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실명거래 하라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서 비실명 거래한 거에 대해서가 우리가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채시장에서 돈 빌린 거. 사채시장에서 돈 빌렸는데, 그지? 예, 비실명 거래하는 조건으로 돈 빌렸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따지면. 건설자금 이자는, 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110페이지가)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의 세무상 처리 있어요? 하단에 건설자금 이자의 세무상 처리 보시면 건설자금의 첫 번째,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을 했다면, 운영자금을 전용한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당기 송금으로 처리하고, 우리가 건물 지려고 돈 빌려와서 그 돈을 건물 짓는데 안 쓰고 그냥 운영자금으로 쓴 거야. 실제 운영자금으로. 거기서 발생한 이자 비용은 그냥 단기 송금으로 처리하고, 이런 얘기고. 근데 건설자금의 일시에 비해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에서 뭐 한다? 차감하고,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했다. 차입한 건설자금에서 연체로 인해서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는 그 가산한 금액도 건설자금 이자로 처리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단기 송금으로 처리를 한대요. 송금 처리한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한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111페이지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이건 이제 업무와 무관하게 섰기 때문에 지급이자에 대해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하는 거고요. 2번에 가면 적용대상 법인 보면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 송금 불산이 적용대상 법인은 다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법인. 업무무관 부동산, 업무무관 동산, 업무무관 가계금 있으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송금 불산입을 하고, 그 밑에는 이제 업무무관 부동산 등이 뭐냐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냥 업무와 이제 무관하게 쓰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112페이지는 업무무관 가계금 나왔고, 업무무관 가계금인데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 있지. 그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가 업무무관 가계금으로 보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야. 보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그 업무무관 가계금 해당되지 않는 거 경주, 소가, 태학이라고 외웠죠.
특수 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6가지.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한다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치? 여기 이제 경, 주, 소, 가, 폐, 학. 이거는 우리 금요일날 필기했기 때문에 좀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그냥 우리 교재를 보면 1번.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다음에 2번째,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서 자본을 투자한 내국 법인이 당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급료, 기타 비용 대신 부담을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사주 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퇴직금, 전환금. 소득처분 시 기속자가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상해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계상한 경우. 사용인에 대한 월정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에 대해서 대여액.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액. 이런 것들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금 보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부터 8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경주소가 태학이라고 했던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과 2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112페이지 가시면 송금불산입의 계산에서 양가로 2번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예. 어디까지 지급이자로 볼 건가 이거야. 어디까지 지급이자 볼 건가. 근데 지급이자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지급이자는 돈 빌려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봐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는 돈 빌려서 발생한 지급이자. 저는 여기 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금, 사 이렇게 외워요. 금융리스의 이자 상당액. 그 다음에 금융어음 할인료. 차입금 이자와 할인료. 사채 이자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금융어음은 여러분 처음부터 돈 빌리려고 어음 발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게 금융어음에 대한 할인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받으러옴 할인하는 거 있잖아. 그치? 받으러옴 할인하는 거는 상업어음의 할인료가 되는 거야. 지급이자를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금융어음이라는 것은, 금융어음이 아니라 금융리스라는 것은 돈 빌려서 유형자산을 취득한 걸로 보는 게 금융리스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 상당액. 금융리스의 리스료 속에는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금액이 같이 포함된 거야. 거기에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자 상당액만. 우리는 교재에 금융리스에 의해서 지급한 리스료라고 나왔는데, 그지? 그 리스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상당액만 지급이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그 차입금 이자와 할인료, 사채 이자와 사채 할인만 차금 상각액도 돈 빌려서 발생한 거니까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급이자를 안 보는 거는 상업어음의 할인료가 여러분들 받으러 할인료 얘기하는 거고, 매출채권 처분손실 처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운영리스에 의해 지급한 리스료는 임차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임차료. 자산 취득으로 생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그 다음에 연재급 수입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했어. 수입을 했는데 할부 취득처럼 수입한 거, 할부 취득처럼. 그러니까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거지. 그러면 나한테 파는 사람은 대금을 일시불로 못 받으니까 뭐까지 고려해서 이자까지 고려해서 팔겠지. 그거 우리가 연재급 수입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연.
돈을 나중에 준다는 얘기야. 수입했는데. 연지급 수입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기업 구매자금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그 재고자산 취득하는 데 들어간 차입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입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거지. 자산 취득, 그 중간에 있는 자산 취득 생긴 채무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상금 상각액은 그 장기할부로 취득한 경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따지면 이런 거. 그 현재 가치 할인 상금 상각액도 취득원가에 넣는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113페이지 그 동그라미 3번 113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가지급금의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스금이 병존 같이 있다면 상계 처리가 원칙. 가지급금의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은 상계. 근데 지금 동일인에 대해서 가지급금도 있고 가수금도 있다. 근데 이자가 다르다. 그럼 상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가 같거나 상환기간이 같거나 그치? 그런 경우에만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